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나누는 공파TV입니다. 요즘 핫 이슈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다. 이런 신문 기사가 떠가지고 지금 온 블로그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실버타운이 천국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 신문 기사에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다. 이런 제목이 떠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신문 기사를 또 열심히 보고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공파님 깜짝 놀라셨어요? 네, 깜짝 놀랐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역시 그랬죠. 저는 너무 좋던데. 저희가 실버타운 가서 이렇게 만나뵌 어르신들 이야기를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영상으로 찍었는데 댓글에 실버타운에 적응을 못해서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실버타운에 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의견도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게 많았죠. 근데 네.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저는 신문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실버타운은 노인 지옥이었다. 네. 아내와 별거한 77세 남성의 말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치바현 가모바와시 인구 3만 명 되는 네. 도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22층 럭셔리 노인홈에 입주를 하셨답니다. 2021년에 아내와 별거하고 네. 77세 나이에 입주를 하셨고요. 일시금으로 6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6억 원 정도, 월 이용료는 19만 엔, 뭐 우리나라 돈은 한 190만 원 정도. 네, 그냥 쉽게 그렇게 네. 하죠. 90세까지 사는 경우에 약 1억 엔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요. 10억 원 정도. 그런데 2023년 11월에 퇴소. 그러니까 2년 살고 나오신 퇴소하신 거죠.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 실버타운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증금 내고 월생활비 내고 보증금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일시금을 냅니다. 일시금은 까 나가서 없어지는 돈이죠. 일시금이 보증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시금이 많으면 월생활비를 좀 적게 내고 일시금이 적으면 월생활비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월생활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싸고. 그렇죠. 일시금을 많이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일시금 지금 6천만 엔 들어갔다고 했는데 6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조금 까지겠네요? 그렇죠. 오래 살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지금 히라노 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본인이 살던 럭셔리 실버타운 18층 베란다 발코니에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 실버타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멋지네요. 진짜 바닷가에 딱 있고, 이야, 한강도 아니고 그냥 태평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석양이 물든 태평양 네. 바다를 바라보는 노천 욕탕이죠. 실버타운에 가가지고 기사를 보면 1년은 천국이었다. 네. 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식사가 질린다 일단 첫 번째. 네. 뭐 아무리 뭐 셰프 음식도 아주 유명한 셰프의 음식도 질린다. 그냥 집밥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2년 살고 실버타운은 지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문도 우리나라 신문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은 천국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역시 공파님은 또 그 속에서도 그 부분을 또 짚어내시네요. 네, 이분은 1년 동안은 천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실버타운을 소개해드리고 공부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제대로 공부하시면 1년만 천국이 아니라 30년, 40년이 천국인 겁니다. 그럼 왜 이분은 1년만 천국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셰프 음식이 네. 질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성비형까지 다 가보면서 저는 100% 다 만족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좀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공파님. 그리고 저는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저도 실버타운에 다 가서 먹어봤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만족스럽진 않고요. 한 60, 70%는 다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입주자 평균 나이가 75세 그리고 전체 입주자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이었다. 그러면 전체의 3분의 1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고 3분의 2는 누워있거나 지팡이에 의존하거나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평균 나이가 75세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실버타운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젊은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날아다니는
다녀야 될 분들이죠. 네, 근데 왜 75세에 이렇게 다 누워 계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평균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저희는 85세인데도 가서 보면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뵌 분들은 굉장히 다 멀쩡하시던데 90세가 넘으셨어도 독서하시고 수영하시고 골프하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10살 이하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체 건강 나이가. 본인들은 90세라고 하는데 80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약간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그래.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분이 그냥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을 인터뷰에 그대로 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 현지 상황을 그대로 가서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아마도 개호형 유료 노인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공파님, 개호용 유료 홈이라는 거는 또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버타운 역할을 하는 것이 일본은 유료 노인 홈이거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유료 노인 홈. 돈 내고 노인들이 사는 집이다. 그냥 담백합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유료 노인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호형이 있고 주택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 개호형 경우에는 우리나라 요양원과 실버타운이 합쳐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평균 75세가 나와? 그러면은 좀 젊으신 그런 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만 모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띠용? 그래도 뭔가 이해는 안 가요. 논리적으로 좀. 우리나라 신축 실버타운들은 아마 평균 75세로 보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60대가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누워있냔 말이에요. 태평양이 바라보는 그런 멋진 최고급 실버타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3분의 2가 왜 거기 가서 누워 계시냐는 거죠. 제 이야기. 굳이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데 가서 누워 계시고 휠체어 타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저희는 뭔가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하다. 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내가 왕년에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도쿄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가 너무나 쌓여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 지옥이라고 하신 내용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셰프 음식이 질렸다. 두 번째는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자랑 이걸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국내 실버타운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의 걱정거리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도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하신 분들이 많고. 실버타운에 가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어떤 아버님은 제가요, 아버님 예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아우, 너무 멋진 일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여쭤봐도 안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왜 그럴까? 이러고 봤더니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실버타운 들어오면서 내가 옛날에 뭐 했는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 우리 와이프랑. 이런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왜 저 아버님은 저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저희는 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까요? 다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나이 들면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노인의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버려야 할 특성인 것 같아요. 뭐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고 우리만 그렇게 안 살면 될지 굳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은 그게 행복하다는데 어쩌겠어요. 근데 그것은 실버타운에만 해당되는 일인가. 뭐 일반 집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만 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시니어들과 교류를 하려고 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한 8, 90%는 똑같은 상황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꼭 실버타운은 아니고 뭐 요양원에 가서도 그럴 수 있고 일반 집에서도 뭐 경로당 가서도 겪을 수 있고 그럼요. 동네 뭐 노인복지관 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배울 때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나요? 굳이 거기에서 그런데 비중을 둬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그런 분들하고는 교류를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나랑 취미가 같고 코드가 맞고 행복한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버타운에서는 나랑 마음에 맞는
맞는 한 3팀, 4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들만 있으면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집도 맞아요. 다니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식 자랑 듣기 싫은데 굳이 가서 내가 실버타운 돈 내고 사는데 굳이 거기 가서 그거 들어주면서 자원봉사?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이분은 그것 때문에 지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안 맞는 사람을 좀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버타운 가서 만나보면은 행복해 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실버타운 안에 가서 단짝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행복해 하시고요. 꼭 손잡고 다니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노후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는 채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란우 씨한테 공파TV를 좀 보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스스로 보호하기 힘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단짝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곳들은 100세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100세대 넘는 분들 중에서 한 두세 팀을 내 우군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재미나게 지내면서 그 영역이 좀 더 넓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전부 다 이렇게 뭐 교류하고 해야 된다. 네. 이런 선입관에서 벗어나시고 이렇게 자랑질하는 분들하고는 좀 거리를 한두 번 들었으면 됐지 뭐 계속 가서 옆에서 듣고 있습니까 내가. 그럴 필요 없다. 한두 번 들어보고 나서는 멀리 피해 다닌다. 피해 다니시면 됩니다. 네. 히라노 씨가 또 다른 노력을 또 해보셨어요. 우울해졌어요. 이제 네. 감옥살이다. 1년은 천국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어서 감옥살이가 시작이 돼서 아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있지 말고 지역 커뮤니티에 나가서 교류하면서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시에 있는 부자들이 모여서 비싼 네. 돈 내고 이렇게 멋진 곳에서 한가하게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한번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줄까요? 처음에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쌀쌀맞게 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네. 거죠.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버타운 안에서도 굳이 막 그러게 할 필요 없고 또 지역사회에 나가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편안하게 사시면 되지. 근데 공파님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노력을 하신 거예요 지금. 실버타운은 없다. 다 누워있다. 그래서 발견을 하려고 지역 커뮤니티 말하자면 노인복지 뭐 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데 이제 찾아다니신 거예요. 코드가 안 맞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지역적인 그런 배경도 틀리고 네. 또 성향도 틀리고. 근데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전원주택 또는 뭐 농가주택 그래가지고 막 농촌으로 가잖아요. 갔다가 왕따 당하고 못 살고 돌아오죠. 거죠. 그런 또 분위기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똑같죠. 저는 제가 볼 때는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면 네. 되고요. 이분은 1년간은 천국이었지만 1년 지나고부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돌아간 거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만기 전에 퇴소하기 때문에 뭐 위약금을 좀 물으셨을 거고. 짱짱하게 내셨더라고요. 지금 네. 1,000만 엔. 요즘은 환율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8,9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수수료를 내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신 거죠. 컴백 홈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정도 비용은 정말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원주택에 가셨다가 발목 잡히신 분들이 한두 그거에 명이 비하면. 아니거든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비하면 뭐 수업료가 싸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이 경우를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것은 우리나라도 수업료를 냅니다.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2년 계약, 3년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계약 전에 나가실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뭐 큰 비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백만 원 정도는 위약금을 내셔야 된다. 미리 갈 때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자기에 맞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조선일보의 기자분이 쓰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네. 이런 기사를 쓰시기 전에 통계를 좀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건강 유지 시에 노후에 어디에서 살고 싶냐 이걸 네. 물어보셨대요. 근데 노인한테 물어보면서 건강하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질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83%가
뭐 살던 데서 살겠다죠. 그 뭐 아픈 분한테 물어봐도 그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우리가 노후에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냥 물어봐야 이게 지금 통계를 뭔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건강하다면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게 저는 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 시니어가 돼서 나이 들어서 쇠약해지고 아픈 게 정상이죠. 그렇죠.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죽기 예정돼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아프고 몸이 쇠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건강 유지된다. 이 상태에서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그걸 유도를 한다. 말하자면 너는 그럼 50대에 부자가 된다면 어디서 살고 싶냐? 이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50대에 어디서 살고 싶은가요? 이거를 얻고 싶은데 50대에 부자가 된다면 어디서 살고 싶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 설문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질문을.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제가 한의원 23년 하면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저희가 매일 만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앞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몇 년 후를 생각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의 짐이 됩니다. 나는 자식 없다. 나라의 짐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내가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너희들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막 이러시는데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아플 거고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부모님들은 그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집, 실버타운 구분을 하시는데 저는 실버타운이 내 노후의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좋은 집에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은 서비스가 없잖아요. 시설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저는 가택연금이 된다. 강남에 수백억 부자들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일찍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분들은 돈이 없어도 강남에 사시는 분들처럼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없어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부럽지가 않다. 실버타운은 노후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참 저희처럼 여러 곳 가서 보고 또 만나보고 이러면 다르실 텐데 저는 기사를 쓴 기자분도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해가 너무 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한데 기회가 되면은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공마님은 이 히라노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일단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생각하신 거야. 와이프하고 사이도 안 좋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다가 아이 그래 실버타운 들어가자 그냥 이러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신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실버타운에 대한 공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공파TV가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일본에 진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히라노 같은 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 아, 그건 또 몰랐네요. 네, 저희가 공파TV가 열심히 해서 일본어로 또 번역해서 네. 또 많이 진출하고 또 미국으로 또 영어로 네.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도 실버타운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네. 채널이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파님은 히라노 씨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미 공마님이 다 하셔서 저는 네. 히라노님에게는 특별히 해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네. 저는 실버타운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실버타운에 게스트하우스 한 곳씩은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히라노님 같은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체험 숙박을 하고 며칠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실버타운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들어가시려는 입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말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입주민들이 와서 오래 사는 게 좋거든요. 와서 나가고 이렇게 자꾸 바뀌면 직원들도 힘들고 또 실버타운 인식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실버타운을 미리 알아보고 딱 맞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30년, 40년을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공짜로 해달라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돈 내고 가서 체험을 하는 게 낫지. 호텔처럼 숙식 제공이 된다.
뭐 적정한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 실버타운에서도 충분히 운영비는 빠진다. 실버타운을 체험하게 해준다. 그럼 좋죠. 좋은 생각인 거고요. 네. 근데 희란 씨가 체험 숙박을 한 3일 정도 하시고 호탁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일단은 1년은 천국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회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실버타운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 보시고 그 중에서 어떤 곳 내가 도시명에 맞는지 전원형에 맞는지 이것조차 모르신 거잖아요. 지금 네. 이분은 그 위치만 또 알 것이 아니라 내가 도시명 중에서도 뭐 분양형이 나한테 맞는지 임대형이 맞는지 아니면 또 그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곳이 맞는지 아니면 아파트형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들어가신 곳은 우리가 생각하면 좀 케어 실버타운 같거든요. 근데 70대가 케어 실버타운 잘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가 덜 됐어. 네. 그리고 저는 이분이 지금 황원의 와이프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자식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듣기도 싫고 본인에 대한 공부, 마음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히라노 씨를 만난다면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교훈 삼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히라노 씨처럼 되지 않도록 손해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또 상처도 되셨을 거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께서 결석한 애한테 자꾸 결석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석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 우리 보시는 분들은 맞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내용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럼요. 이렇게 조금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교훈을 다 같이 얻었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타운은 지옥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1년간은 천국이었다. 30-40년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네.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공부하러 가요. 네, 감사합니다.